술병 앞면에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라고 크게 붙여놓으면 음주운전이 줄어들까요? 네, 뭐 경고에서 나쁠 게 뭐가 있어 싶습니다. 맞습니다. 음주운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애주가든 주류업계 종사자든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이든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정책은 좋은 의도만 가지고 좋은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느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경고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맞아야 실제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1월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주류 용기 전면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 그림이 추가됩니다. 이미 쥬라기월드, 술 읽는 집 같은 큰 채널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어 주셨고, 독립병입자이자 위스키 유튜버인 위스키 네비님도 현업에서 바라보는 현실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짚어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큰 채널들이 다 이야기했는데 나까지 굳이 나서야 하나?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담배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농담으로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합법화가 되면은 제일 먼저 마약 업계로 가는 사람이 너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규제가 강한 산업 두 곳을 모두 겪게 되었습니다. 담배값 경고 그림 도입이 논의되던 시기에는 담배업계에 몸담고 있었고, 술병 전면 라벨 이슈가 터진 지금 주류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담배값 경고 그림과 술병 전면 라벨 경고를 나란히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비교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두 규제 산업을 모두 겪어본 사람의 시선으로 이 정책이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그 실효성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술로 밥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술병 디자인이 망가지는 게 싫다는 것 이상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마땅히 더 강하게 막아야 합니다. 다만 정말 막고 싶다면 그 수단인 경고의 위치가 왜 하필 술병 앞면이어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도 술병에는 경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당연히 경고해야 합니다. 문제는 경고의 유무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경고를 하느냐입니다. 술병은 액체를 담는 유리 용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위스키, 와인, 전통주 등에서 라벨은 브랜드의 얼굴이고 제품의 스토리이고 때로는 가격의 일부입니다. 스카치 위스키는 라벨에 어떤 단어가 어떤 순서로 들어가야 하는지까지 규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병의 디자인과 술의 가치를 망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건 이 정책이 음주라는 범죄가 일어나는 실제 현장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은 마트나 리코샵, 진열대 앞에서 술을 고를 때, 바에서 술을 마시는 순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술을 다 마신 뒤 차키를 잡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개입되어야 하는 곳은 술병 앞면이 아니라 술자리가 끝나고 나오는 식당 문 앞, 주차장, 대리운전 앱, 내비게이션, 자동차 시동 전 단계에 더 가까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경고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면 실제 행동이 바뀔 수 있는 지점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담배 이야기를 해볼게요. 담배값 경고 그림과 술병 음주운전 경고 비슷해 보이지만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흡연자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하루에 여러 번 갑을 열고 담배를 꺼내고 다시 넣습니다. 담배값 경고 그림은 흡연 행위와 매우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행동이 이 위험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 메시지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다른 문제입니다. 술의 위험 당연히 있습니다. 과음, 의존, 간 질환, 암, 사고 위험, 이것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은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배경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선택하는 별도의 불법 행위입니다. 술병을 여는 순간이 아니라 운전대를 잡는 순간에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담배 경고 그림의 논리를 술병에 그대로 가지고 오면 비슷한 느낌이 들지라도 실제 작동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다른 방식의 비유를 하자면요, 비 오는 날 미끄러지지 말라고 우산 손잡이에다가 계단 조심, 미끄럼 조심 스티커를 붙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근데 말은 맞죠. 조심해야죠. 하지만 사람이 넘어지는 곳은 젖은 바닥이나 미끄러운 계단입니다. 그러면 경고 문구는 우산 손잡이가 아니라 바닥이나 계단에 있어야 됩니다.
됩니다. 담배도 경고 그림 도입하고 흡연율 내려갔잖아요. 네, 통계상 흡연율이 내려간 건 사실입니다. 경고 그림이 도입된 2026년 성인 남성 흡연율이 40.7%였는데요. 17년에는 38.1%, 18년에는 36.7%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술병 전면 경고 라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입니다. 흡연율은 경고 그림 하나로만 움직인 숫자가 아닙니다. 파격적인 담배값 2,000원 인상의 충격, 금연구역의 확대, 금연 캠페인, 사회적 인식 변화, 전자담배의 대중화까지 여러 변수가 같이 움직인 결과입니다. 산업 구조 차이도 매우 큽니다. 한국 담배 시장은 공급하는 제조사가 사실상 4곳이 중심입니다. 담배값 경고 그림 의무화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2015년 기준으로 보면 회사들의 체급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KT&G의 연간 매출은 약 4조 1,690억 원이었습니다. 한국 필립 모리스는 약 8,108억 원, BAT 코리아는 약 3,91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담배 시장은 이처럼 자본력이 큰 소수의 대형 회사 중심의 시장입니다. 물론 이 회사들도 규제가 들어오면 힘듭니다. 하지만 최소한 대응할 조직과 체력이 있습니다. 법무팀, 패키지 디자인팀, 대관팀, 공장 담당자가 모여서 이 라벨 바꾸는 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는 다릅니다. 물론 국내 주류 업계에도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 칠성음료 같은 대기업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하이트진로 매출은 약 2조 4,986억 원, 오비맥주는 약 1조 7,785억 원, 롯데 칠성음료 주류 부문은 약 7,527억 원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글로벌 주류 대기업 디아지오 코리아의 회계연도 2025년 매출액도 1,606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숫자만 봐도 담배 대기업들과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류 시장의 더 중요한 특징은 이런 대기업만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역 특산물로 술을 만드는 전통주 업체, 크래프트 위스키 증류소, 소규모 주류 수입사 등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담배 회사에서 라벨 변경은 패키지 리뉴얼 프로젝트가 될 수 있지만 작은 양조장에서는 혼자서 대표님이 기존 라벨 디자인을 새로 잡고 라벨을 제작하고 붙이고 동시에 발효도까지 돌보고 납품 일정도 다시 짜야 하고 재고 관리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도 했으니 술도 하면 되지 않나요? 라는 말은 현장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논리입니다. 술과 담배는 소비 방식도 다르고 위험이 발생하는 순간도 다르고 산업 구조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행정 편의주의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술병에 커다란 경고를 일괄적으로 넣으면 정부 너무 편하겠죠. 붙였죠? 보이죠? 그럼 됐죠?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해외 제조자들은 한국 전용 라벨과 병 구조를 다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소규모 양조장들은 기존 라벨을 붙인 재고와 추가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앞면에서 브랜드가 아니라 경고를 먼저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전통주를 K푸드와 함께 세계화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제품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라벨에, 그것도 전면 라벨에 경고 그림을 일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국민 건강과 생명이 라벨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정책일수록 더 정교해야 합니다. 공익의 목적이 있다고 해서 수단이 자동적으로 좋은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고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고려해볼 만한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술병의 경고가 표시하는 방식이 조금 더 유연해야 합니다. 전면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제품 유형, 병 디자인, 수입 라벨의 현실, 소규모 양조장의 여건을 아무것도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후면 라벨, 보조 라벨, 넥택, QR 정보, 패키지 내 안내처럼 여러 가지 방식을 허용하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주처럼 라벨 디자인 자체가 제품의 지역성과 이야기를 담는 경우에는 후면 라벨이나 넥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물 세트나 고가 제품은 동봉 안내 카드, QR 페이지를 쓰는 방식
인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경고는 전달됩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경고는 술병보다 현장에 더 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보통 이런 합리화에서 시작됩니다.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집이 바로 앞인데, 대리 부르면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경고도 이 문장이 나오는 순간에 있어야 합니다. 술집 계산대나 출입구, 주차장, 대리운전 앱, 자동차 시동 전 단계, 여기가 진짜 전쟁터 아닐까요? 음식점이나 바에서는 계산대와 출입문에 차 가져오셨나요? 첫 잔 전에 이동수단을 먼저 결정해주세요. 주차장에서도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불러주세요. 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병 전면 라벨보다는 조금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야간 시간대, 유흥가 주변, 주차 후 제시동 상황에서 내비게이션이나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도 음주운전 경고를 띄우는 방식이 술병 전면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입니다. 정책은 드러나기 좋은 곳, 보기 좋은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바뀌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음주운전 제재 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반복 음주운전자들, 술병 경고 그림을 못 봐서 계속 음주운전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습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라벨이 아니라 더 확실한 제재입니다. 단속의 확실성, 처벌의 엄격함, 재범 관리, 차량 시동 잠금 장치 등과 같은 직접적인 장치와 방지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시동 잠금 장치를 의무화하거나 재범자의 음주운전 면허 회복 조건을 훨씬 더 엄격하게 만드는 방식이 더욱더 직접적입니다. 그리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만으로 끝내지 않고 치료, 상담, 운전 제한, 보험료 부담 강화 같은 후속 관리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잠재 살인 행위입니다. 경고도 필요하지만 반복되는 위험, 행동에 대해서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제재 장치가 필요합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술 있는 집에서 현실적인 제안을 해주셨더라고요. 국민청원을 하고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직접 넣는 방법도 있지만 법률과 제도를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책이 이미 하반기 시행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 실제로 더 효과적인지, 어떤 부분이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고 의견을 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연락한다고 해서 저분들이 정말 들을까? 어차피 답변 한마디도 못 듣고 무시당하는 거 아닐까? 네, 무시당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답변 못 받을 수도 있죠. 대기업처럼 거대한 대관팀이나 로비 세력이 없는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이야기는 서류 더미 속에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할까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침묵하는 순간 저들은 우리의 침묵을 그냥 동의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런 잡음이 없으면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은 이 정책이 완벽하고 정당하게 잘 흘러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통과된 잘못된 규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굳어져서 나중에는 깨 부수고 싶어도 영영 바꿀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지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책, 설계와 행정, 편의주의에 대해서 이건 방향이 틀렸다, 현장을 살리면서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위치와 방식이 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남기고 균열을 내야 다음 단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전통주 양조장과 직류소, 주류 수입사, 그리고 현장에서 소비자를 만나는 바틀샵과 바 운영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담이 예상되는지, 제가 미처 다루지 못했던 현장의 염려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정부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의 목적은 표시가 아니라 변화에 있어야 합니다. 비효율적인 탁상 행정에 낭비될 에너지를 실제 음주운전 사고가 터지는 현장으로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보여주기식 규제로 현장의 부담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를 고민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작은 유튜버가 세상을 뒤집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던진 이 실효성에 대한 질문과
고민과 조금이라도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민이 더 나은 정책과 안전한 술 문화를 만드는 데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조금의 변화라도 만들기 위해서 모두의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